민정이 친구들과 고급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을 때 정희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쟁반에 담아 가져온다. 민정이 웃으며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아, 이분. 우리 집 도와주시는 분이야. 손맛은 괜찮으니까 많이 먹어. 순간 정희의 얼굴이 굳어지고 손에 든 쟁반이 덜덜 떨리기 시작한다. 도와주시는 분? 친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킥킥 웃는다. 아, 그러시구나.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정희는 속이 끓어오르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인다. 자신을 하인 취급하며 막대하는 며느리. 민정에게 정희는 앞으로 어떤 복수와 반전이 생길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북의 작은 시골 마을, 이른 새벽부터 정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희는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으로 나가 잡초를 뽑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땀방울이 흘러내리지만 정희의 손놀림은 여전히 부지런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희는 허리를 펴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평화롭게 흘러가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에 있는 하나뿐인 아들 준호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정희의 하루 일과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정리하고 밭에 나가 채소들을 돌봅니다. 상추, 깻잎, 고추, 가지까지 모든 것이 정희의 손길을 거쳐 싱싱하게 자라납니다. 정오가 되면 그늘에 앉아 잠시 쉬면서 물 한 모금을 마십니다. 그때마다 정희는 준호 생각에 빠집니다. 우리 준호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회사에서 일하느라 힘들진 않을까?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준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서 새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희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지만 동시에 그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면 정희는 혼자서 된장을 끓여 밥상을 차립니다. 작은 상에 놓인 반찬들은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 쓸쓸합니다. 정희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준호 생각이 납니다. 어릴 적 준호가 엄마 밥 맛있어요 라고 말하던 모습이 떠오르면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며칠에 한 번씩 정희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하는 곳은 준호가 살고 있는 강남의 호화 아파트입니다. 높은 건물들과 화려한 네온 사인들로 가득한 거리를 걸으면 정희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시골의 조용함과는 정반대인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이 정희를 압도하곤 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희의 마음은 설렙니다. 곧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긴장감도 느껴집니다. 며느리 민정과의 만남이 늘 편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준호의 집에 도착하면 정희는 먼저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화려한 인테리어와 비싼 가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거실에 큰 소파, 벽에 걸린 그림들, 반짝이는 대리석 테이블까지 모든 것이 정희가 살고 있는 시골집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준호가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집니다. 응, 우리 준호. 잘 지냈니? 정희는 아들을 꼭 안으며 그동안의 그리움을 달랩니다. 준호 역시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민정이 거실로 나옵니다. 어머님, 또 오셨네요. 인사는 하지만 표정에는 반가움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정희는 이런 민정의 태도를 눈치채지만 애써 모른 채 합니다. 민정아, 고생 많지? 준호 잘 챙겨줘서 고마워. 정희는 민정에게 잘 보이려고 애씁니다. 시골에서 정성껏 기른 채소들을 가져오고 손수 만든 김치와 반찬들을 챙겨옵니다. 하지만 민정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어머님, 이런 건 안 가져오셔도 돼요. 우리는 다 유기농으로 사서 먹거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의 가슴은 찔렸지만 억지로 웃으며 넘어갑니다. 아, 그래. 그럼 다음엔 안 가져올게. 하지만 정희는 다음에 또 무엇인가를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정희는 부엌에서 요리를 돕겠다고 나섭니다. 하지만 민정은 정희를 밀어냅니다. 어머님, 됐어요. 저희가 할게요. 정희는 할 일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낯선 집에서 손님 같은 기분을 느끼는 정희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파티를 열기로 합니다. 오빠, 오늘 친구들 와요.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릴게요. 민정은 준호에게 말하며 화장을 고치고 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친구들을 부르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아내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정희는 며느리가 친구들을 초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아이고, 그래. 그럼 내가 음식 좀 준비해야겠네. 정희는 이번 기회에 민정의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며느리를 도와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면 민정도 고마워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오후부터 정희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싱싱한 채소들로 나물을 무치고 손수 만든 전을 부치기 시작합니다. 부추전, 김치전, 감자전까지. 정희의 손놀림은 능숙하고 빠릅니다. 수십 년간 쌓인 요리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민정이 친구들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듭니다. 국물 맛을 보고 간을 맞추고 예쁘게 담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희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민정의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이 거실로 들어섭니다. 민정아, 집이 정말 멋지다. 인테리어 어디서 했어? 와, 이 소파 얼마야? 진짜 비싸 보인다. 친구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민정은 친구들에게 집안을 자랑하며 안내합니다. 여기 봐. 이 그림 이탈리아에서 사온 거야. 이 테이블도 수입품이고. 민정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이 가득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는 것이 민정에게는 큰 즐거움입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게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정희는 민정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거실에서는 고급 와인이 개봉되고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이 와인 정말 맛있다. 어디서 산 거야?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온 거야. 한 병에 몇십만 원 하는 거라고. 민정은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우쭐해합니다. 정희는 이때다 싶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예쁜 접시에 담아 쟁반에 올립니다. 색깔별로 나물을 배치하고 전들도 보기 좋게 담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내가 만든 음식으로 민정이가 친구들 앞에서 더 자랑할 수 있겠구나.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 정희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자, 음식 나왔어요. 많이 드세요. 정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 앞에 음식을 내놓습니다.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입니다. 그런데 이때 민정이 웃으며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아, 이분, 우리 집 도와주시는 분이야. 시골에서 오셔서 요리를 해주시거든. 손맛은 괜찮으니까 많이 먹어. 순간 정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손에 든 쟁반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민정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도와주시는 분? 정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자신이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단순한 도우미로 소개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킥킥거립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하지만 친구들의 눈빛에는 정의를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마치 하인을 대하는 듯한 시선으로 정의를 바라봅니다. 정의의 속은 끓어오르지만 아들의 체면이 걱정돼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친구들은 그런 정희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민정은 계속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이 참 달라졌어. 예전에는 며느리 괴롭히기 바빴는데 이제는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하잖아. 친구들이 웃으며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 시대가 바뀐 거야. 정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선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수십 년간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 소리가 비웃음처럼 들립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민정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정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흐느낍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희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도우미로 소개되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오르며 정희는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그런 존재일까? 정희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민정이 갑자기 정희에게 다가옵니다. 어머님, 오늘 저랑 같이 나가실래요? 민정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희는 당황합니다. 평소 자신을 피하던 민정이 먼저 나들이를 제안하다니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정희는 기뻤습니다. 어디 가는데? 정희가 조심스럽게 묻자 민정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강남에 좋은 백화점이 있어요. 어머님도 이런 데 좀 배워야죠. 시골 티는 벗으셔야지. 민정의 말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지만 정희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마음이 설렙니다.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강남의 대형 백화점으로 향합니다. 화려한 쇼윈도와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이 정희의 눈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정희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어서 모든 것이 신기하고 동시에 위축됩니다. 정말 화려하구나. 이런 곳에서 민정이가 쇼핑을 하는구나.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자 민정은 정희를 이끌고 여러 매장을 돌아다닙니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이런 게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민정은 비싼 옷들을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정희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싼 옷들이 질비하게 걸려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입지? 정희는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민정의 설명을 열심히 듣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려 한다는 사실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정희를 데리고 화장품 코너로 향합니다. 어머님, 여기서 화장도 좀 받아보세요. 시골에서만 계시니까 이런 걸 모르실 거예요.
직원이 다가와 정희의 얼굴에 화장을 해줍니다. 거울을 본 정희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민정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이런 데서는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민정의 말에 정희는 움츠러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시골 억양이 나온 것을 부끄러워하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마침내 민정은 정희를 최고급 구두 매장으로 데려갑니다. VIP 라운지라고 적힌 곳에는 수십 개의 고급 구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민정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 보이는 구두 하나를 집어듭니다. 이거 예쁘지 않아요? 점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 제품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최고급 가죽으로 만든 구두입니다. 가격은 300만 원입니다. 민정은 턱을 괴며 생각하는 척합니다. 비싸네요. 더 싼 건 없어요? 점원이 다른 구두들을 보여주자 민정은 갑자기 정희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님, 시골에서도 신발 닦으셨잖아요. 여기서도 한번 해보세요. 민정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내어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순간 정희의 온몸이 굳어집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낍니다. 뭐라고? 정희는 민정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자신에게 구두를 닦으라고 하는 건가요? 민정은 웃음을 띠며 구두를 정희 앞에 내밉니다. 어머님 손재주가 좋으시니까 이것도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직원인가? 왜 저런 일을 시키는 거지? 정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부하자니 민정이 화낼 것 같고 그렇다고 정말 구두를 닦자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정희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구두를 받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정희의 손은 심하게 떨립니다.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두를 닦는 동안 정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날카롭게 꽂힙니다. 어머님, 더 깨끗하게 닦으셔야죠. 민정은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듯 말합니다. 정희는 더욱 열심히 구두를 닦지만 눈물이 흘러내리려는 것을 간신히 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며느리 앞에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 점원들도 이상한 시선으로 정희를 바라봅니다. 고급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민정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구두를 살펴보며 품평합니다. 그럭저럭하네요.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나온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가 쇼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백화점에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준호가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구두를 닦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엄마가 저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니.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줍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하지만 당장 뛰어가서 말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합니다. 준호는 멀리서 지켜보며 눈빛이 흔들립니다. 백화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민정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날의 굴욕감을 혼자 사귀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백화점 사건 이후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합니다. 맞아,
시어머니가 있으면 정말 불편해. 친구들 오는 것도 신경 쓰이고. 정희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고 민정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그래도 말 잘 들어서 다행이야.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 민정의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옵니다.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그저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며칠 후 저녁 식탁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민정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준호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오빠,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준호와 정희는 동시에 민정을 바라봅니다. 민정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입니다. 뭔 얘기인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우리 어머님이랑 따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흐릅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춰 서버립니다. 민정의 말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직설적이고 냉정했습니다. 따로 살자고.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쏟아냅니다. 친구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게다가 어머님은 너무 시골스러우시잖아요. 말투며 옷차림이며 모든 게 우리랑 안 맞아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내의 말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지 뻔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정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지하지만 민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빠도 솔직히 인정하세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제약을 받고 있는지. 친구들 초대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외식하는 것도 마음 편하게 못하잖아요. 민정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갑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내가 눈엣 가시였구나. 정희의 목소리는 쓸쓸하고 절망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결국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민정은 형식적으로 말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를 위해서 좀 떨어져 살면 어떨까 해서요. 어머님도 시골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에 빠집니다.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의견을 묻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알겠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지만 굳은 의지로 참고 있습니다. 내일 시골로 내려가겠다. 그날 밤 정희는 짐을 꾸리며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 며느리에 대한 실망,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글픔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새벽에 정희는 조용히 집을 나서 시골로 향합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배웅하며 미안함을 표현하지만 정희는 씁쓸한 미소만 지어 보입니다. 괜찮다. 내 행복이 중요하다. 시골집에 도착한 정희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정희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런데 문득 오래전 남편의 말이 떠오릅니다. 여보, 만약을 대비해서 중요한 것들을 잘 보관해 두세요. 정희는 마루 밑 창고로 내려갑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들과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남편이 숨겨두었다던 금고를 찾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열자 그 안에는 정희도 몰랐던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하나씩 꺼내보는 정희.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서울 강남 일대의 토지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수십 장에 이르는 서류들을 보니 그 가치가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뭐지?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들을 들여다봅니다. 그 밑에는 남편의 친필로 쓰여진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정희에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정희의 손이 떨립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난한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엄청난 재산의 소유주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니. 정희는 서류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더 큽니다. 돈이 있었다면 민정에게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 텐데, 아들도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겼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들을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정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금고 앞에 앉아 있습니다. 500억 원짜리 토지 소유권 증서들을 하나씩 다시 펼쳐보며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내 것일까? 정희는 남편의 유언장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보, 내가 평생 모은 것들입니다. 강남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사둔 땅들이에요. 언젠가 이것들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남편의 글씨체가 정희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서류들을 서둘러 금고에 넣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정이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시네요? 민정아, 너 왜 여기에? 정희는 당황하며 금고 뚜껑을 닫으려 하지만 민정의 눈에는 이미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민정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집니다. 평소 보지 못했던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이 정희 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민정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정희는 민정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런 중요한 것들을 민정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서류들이고. 정희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서류들을 정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민정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머님, 저도 좀 볼게요. 뭔지 궁금해요. 민정은 정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듭니다. 토지 소유권 증서를 본 민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강남 땅? 민정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옛날 것들이야. 별거 아니고. 정희는 서류를 다시 가져오려 하지만 민정은 더욱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서류에 적힌 평수와 위치를 보던 민정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어머님, 이게 진짜예요? 민정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갑니다. 강남 한복판에 이 정도 평수라면 현재 시세로 얼마나 될까요? 수십억, 아니 수백억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민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이런 걸 왜 숨기셨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난한 시골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정희가 사실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희는 민정의 반응을 보며 불안감이 커집니다. 민정아,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정희는 간절한 목소리로 민정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민정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땅들만 있으면 우리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요. 민정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하인 취급했던 것이 후회되기 시작합니다. 민정아, 이건 그런 게 아니야. 정희는 민정의 변화된 태도를 느끼며
경계심을 갖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민정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서류들을 더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민정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정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금고 안을 들여다보며 다른 서류들도 찾아봅니다. 민정아, 그만해. 정희는 화가 나서 민정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정희를 밀어내며 서류를 빼앗으려 합니다. 어머님, 이런 중요한 걸 혼자 감춰두시면 어떡해요?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정희는 서류를 지키려 하고 민정은 빼앗으려 합니다. 놓아. 이건 내 것이야. 정희가 소리치지만 민정은 더욱 거세게 잡아당깁니다. 몸싸움 도중에 서류 몇 장이 찢어집니다. 아! 정희와 민정이 동시에 소리를 지릅니다. 중요한 토지 소유권 증서가 반으로 갈라져 바닥에 떨어집니다. 정희는 찢어진 서류를 보며 절망합니다. 봐요, 어머님이 안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민정은 오히려 정희를 탓합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서류가 찢어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정희가 서류를 숨긴 것만 문제 삼습니다. 정희는 충격과 분노로 몸이 떨립니다. 너 같은 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평소 참고 살았던 정희가 처음으로 민정에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흥분한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던 정희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집니다. 어머님, 민정도 깜짝 놀라지만 정희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정희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넘어진 충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민정은 잠시 당황하지만 곧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로 향합니다. 정희가 쓰러진 틈에 서류들을 주워 담으며 광기 어린 눈빛을 보입니다. 이 땅만 있으면 내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어. 정희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민정의 모습을 바라보며 전율을 느낍니다.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민정아, 정신 차려. 하지만 민정은 이미 서류들을 들고 집을 나가려 합니다. 어머님,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혼자 가실 수 있죠? 민정은 정희의 안위보다는 서류들을 가져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희는 쓰러진 채로 숨을 몰아쉬며 결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 정희의 눈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강한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쓰러진 정희를 뒤로 하고 서류를 들고 나간 민정. 정희는 혼자서 몸을 일으켜 세우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옆구리의 통증이 심했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이야. 이웃집 할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병원에 간 정희는 갈비뼈에 금이 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민정이가 내 서류를 가져갔다. 병원에서 돌아온 정희는 금고를 다시 확인해 봅니다. 다행히 민정이 모든 서류를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본들과 남편의 유언장은 여전히 금고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잘 숨겨두었네요. 며칠 후 준호가 시골집으로 찾아옵니다. 민정으로부터 어머니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민정이가 넘어지셨다고 하던데. 준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정희는 준호의 얼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빼앗으려다 자신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그냥 넘어졌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서울로 올라오세요.
준호는 어머니를 걱정하며 제안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준호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합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정과 같은 집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정희는 심각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며 긴장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너 정말 행복하니? 예상치 못한 질문에 준호는 당황합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솔직하게 대답해봐. 민정이와 사는 게 정말 행복한지. 정희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사실 최근 들어 아내의 태도가 너무 변했고 그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준호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합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들의 망설임에서 답을 찾습니다. 너도 느끼고 있구나. 정희는 금고에서 남편의 유언장을 꺼냅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남긴 말이 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쳐 보입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글씨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희는 유언장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읽어줍니다. 진짜 가족은 돈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최근 민정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니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돈과 관련된 일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엄마, 혹시 민정이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했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을 굳힙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사실은 말이야. 정희는 민정이 서류를 빼앗으려다 자신이 다쳤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정말이에요? 민정이가 그랬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야. 민정이는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아.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요. 엄마,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납니다. 내가 행복해 보였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정희는 쓸쓸하게 미소 짓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았던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자신에 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정희는 아들의 손을 다독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결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정희는 금고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그것은 성민백화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준호야, 내 어머니가 누군지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 준호는 서류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는 지금까지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나설 거다. 정희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준호야,
오늘 저녁에 민정이랑 같이 집으로 와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달라진 어조를 느끼며 긴장합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하지만 정희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다. 반드시 둘이 같이 와야 한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그날 저녁, 준호와 민정은 시골집으로 향합니다. 민정은 며칠 전 서류 사건 때문에 정희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준호가 꼭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를 부르신 걸까? 차 안에서 준호는 계속 민정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정아, 너 우리 엄마한테 혹시 서운하게 한 일 없니? 민정은 깜짝 놀라며 준호를 바라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님한테 왜? 하지만 민정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정희가 서류 사건을 준호에게 말했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시골집에 도착하자 정희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긴 정희의 모습은 어딘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와라. 앉아라.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서류들을 보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혹시 자신이 가져간 서류들과 관련된 것일까요? 민정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준호야, 민정아. 오늘 너희에게 엄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 정희는 의자에 앉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준호와 민정은 정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감을 느낍니다. 정희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천천히 펼쳐 보입니다. 이 땅들, 이 건물들, 모두 내 것이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엄마, 그게 정말 어머니 소유예요? 준호가 놀라며 묻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은 것들이야. 강남 개발 전부터 차근차근 사모은 땅들이고, 민정은 자신이 며칠 전에 가져간 서류들을 떠올리며 당황합니다. 그런데 정희가 갑자기 민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민정아, 내가 가져간 그 서류들 말이야. 그건 사본이었다. 순간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민정은 변명을 하려 하지만 정희는 단호하게 말을 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다 봤으니까. 준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이가 뭘 가져갔다는 거예요? 정희는 민정이 서류를 빼앗으려다 자신을 다치게 한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정말이에요? 민정아, 이게 사실이야? 준호가 아내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 고개를 떨굽니다. 오빠, 그게 아니라...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민정아, 너는 지금까지 나를 하인 취급했지. 친구들 앞에서 도움이라고 소개하고 백화점에서 구두까지 닦게 했잖아.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민정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민정은 준호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야.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야.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무시하면서 내 재산만 탐냈지.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집안의 며느리라고 할 수 있니? 정희의 말에 민정은 절규합니다. 그럴 리 없어. 어머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런 재산을... 민정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입니다.
정희는 지갑에서 신분증과 함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줍니다. 이제 믿겠니? 준호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충격에 빠집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엄청난 재산의 소유주였던 것입니다. 엄마, 그럼 지금까지 왜 숨기셨어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보고 싶었다.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진짜 가족은 가난할 때도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너희는 달랐다. 민정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민정은 무릎까지 꿇으며 정희에게 용서를 빕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차갑기만 합니다. 너는 내가 가난할 때는 하인 취급하더니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무릎을 꿇는구나. 정희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런 게 진짜 내 모습이야. 준호는 아내의 변한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민정아,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지 않을 거다.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살겠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민정은 울면서 매달리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에 빠지지만 점점 어머니 편으로 마음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결국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용서를 빌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준호는 혼자 남겨진 채로 깊은 성찰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희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며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모자의 화해는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서울로 올라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방문한 곳은 성민백화점이었습니다. 정희가 실제 소유주임이 밝혀지자 직원들과 경영진은 충격에 빠집니다. 정말 이분이 우리 백화점 사장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정희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동안 숨어 살았던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거대한 유통업체의 진짜 주인으로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직원들은 정희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환영합니다. 정희는 백화점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저는 화려한 것보다 진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객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정희의 말에 직원들은 감동하며 박수를 칩니다. 그 소식은 금세 강남 사회에 퍼집니다. 그동안 시골 할머니로 무시받던 정희가 사실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특히 민정의 친구들은 당황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도움이라고 생각했다니. 민정도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거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정희는 민정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고 준호 역시 아내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희는 재산을 활용해 의미 있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설립한 것은 정의 장학재단입니다. 가난한 시골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무시와 차별을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정희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시작합니다. 대기업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작은 상점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춰주는 사업입니다. 진짜 경제는 서민들이 살아야 돌아가는 거예요. 준호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이런 어머니를 두고 제가 왜 몰랐을까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어느 날 정희는 예전에 자신을 무시했던 민정의 친구들과 마주칩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친구들은 정희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희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과거의 무례함에 대해 복수하거나 차갑게 대하는 대신 정희는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친구들은 정희의 관대함에 감동하며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용서합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서로 존중하며 지내요. 몇 달이 지난 후 정희는 강남과 시골을 오가며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이미 수백 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고 전통시장 지원 사업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곁에서 함께 일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갑니다. 엄마,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희는 아들의 성장한 모습에 뿌듯해합니다. 어느 저녁 정희는 시골집 마루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정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지만 정희에게는 시골의 별빛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진짜 품격은 명품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정희는 펜을 놓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민정은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지만 정희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야. 돈 때문에 모인 관계는 언젠가 깨지기 마련이지. 이제 정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시고 무엇을 하며 들으시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마음 담아 인사드릴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하시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